안녕하세요. 대한사랑청소년단 율려입니다. 오늘은 단군조선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 거예요. 혹시 강화도 마리산에 가보셨나요? 강화도 마리산에는 참선단이라는 게 있어요. 참선단은 시조 단군왕건께서 직접 만드시고 천지를 지내셨던 단군조선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 세계 역사 교과서에 있는 한국사, 삼국사 부분을 보면 단군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살짝 언급하면서도 신화라고 부정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한국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고사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 고조선의 역사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서나 다른 상고사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이 서력전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해서 개천절이라고 하나 그것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왕인 준왕은 위만에게 쫓겨나 바다를 통해 군산 어뢰산으로 와서 거기에 조그만 나라를 세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단군 조선의 역사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구촌 모든 역사 교과서나 모든 박물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군 조선은 신화가 되었을까요? 한민족 8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일제는 우리의 전통 역사서인 역사서 20만 권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역사 뿌리를 말살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남겨진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바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먼저 삼국유사 고조선조 첫 구절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서인 왕침의 위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실제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살아계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군의 조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1000년 동안 써온 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기에는 서규 황국, 즉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서자부의 환웅이 왕조 정통의 상징인 세 가지 성물, 즉 천부와 인 세 가지를 들고 동방백두산에 오셔서 배달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천인 것이죠. 그 뒤에 쭉 전개되다가 환웅은 곰이 사람으로 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단군왕검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웅일호, 즉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로 해석하면서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단군왕검의 탄생 비화가 왜곡이 된 것이죠. 또 황국, 배달, 조선 이것을 삼성조 시대라고 이제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가 개창사가 아닌 개인의 인물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또 환웅이 여자가 된 곰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으니 이것이 신화가 아니냐 라는 부정한 논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시조인 단군왕검은 임금님이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사진을 어진이라고 하는데 단군 할아버지를 그린 어진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이 나무 이파리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의식 수준입니다. 원시시대 야만의 수준으로 비하하고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중국의 역사 시조라고 받드는 4700년 전 황제 헌원은 면류관을 쓰고 골룡표를 입고 있는데 왜 단군조선은 신화로 부정당하고 있을까요? 국조께서 어의 대신 나무잎을 꿰매 만든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 한민족 문화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얘기하는 우리 조선의 역사가 다 달라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중국에서 기자조선을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위만조선을 또 북한에서는 단군조선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을 신화로 싹 부정해버리고 한서군 즉 중국의 식민지를 한국의 역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대한민국 시원 역사에 대한 현주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동방천자의 나라인 단군조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단군왕검이란 말에서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는 어른, 즉 제사장을 뜻하는데요. 또 왕검은 국가 영토를 관장하는 군주를 말합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원래 하늘,
하느님, 신을 상징하는 말인 댕그리 혹은 당굴레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몽골어로 탱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분의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조선을 다스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촌 이암 선생님의 단군 세기를 보면 단군 조선의 역사는 무려 2090년이라 적혀 있습니다. 또 47분의 단군께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2096년간 전개된 단군 조선의 역사는 사망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존속된 것은 시조 단군 왕검에서부터 43세 물리 단군까지 제1, 2왕조로 1908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제3왕조인 44세 구물 단군 때부터 188년 동안은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바뀌었어요. 단군 조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세수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마한, 만주를 진안, 서쪽 여소 지역 산둥성, 그 아래 지역까지 번안으로 수도가 셋이었어요. 여기서 진안에 대왕이 있었고 번안과 마을에는 각각 대왕을 보필하는 부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삼왕관경제라고 하는데요. 마한의 수도는 백아강으로 지금의 평양이고 진안의 수도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 역사의 근원을 파괴하는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 방문을 제거한 역사의 성지 하얼빈입니다. 그리고 번안의 수도는 당상 대지진이 터진 안덕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균형이 깨지면서 단군 조선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다시 말해 먼저 단군 조선 1왕조사는 1세 시조 단군부터 21세 소태 단군까지 1048년간 지속되고요. 그리고 이왕조는 22세 셋불르 단군부터인데 수도를 하얼빈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옮깁니다. 그때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한에서 삼조선 체제로 바뀌면서 국력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3세 물리 단군까지 860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44세 구물 단군 때는 삼조선이 병권에 따라갔고 실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계까지 가면서 국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국호를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7세 고려가 단군까지 188년간 지속되다가 진조선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말조선하고 번조선은 유지되면서 나가게 됩니다. 제3조선 시대는 과도기 열국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나라로 들어가는 배경을 깔아주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중국어로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군 조선의 문화 업적이라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홍익인간의 신법을 생활수칙 문화로 정비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단군 조선 초기에 인간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한 8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8대 경령이라 하고요. 22세 셋불르 단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8조 군법인 8가지 법 조항이 있었고 또 44세 구물 단군 때 구서 지문이라고 해서 9번 맹세를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황국 배달을 계승한 엽법을 완성했습니다. 엽법이란 것은 달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국 한족의 역사 시조인 황제 헌원에게 돌을 내려준 동방의 천자, 배달국의 14대 지우천왕의 스승인 자부선사가 완성한 칠례제신력입니다. 칠례제신력이라고 하면은 7일에 걸쳐 주기적으로 7신에게 천제를 모시는 것인데요. 천신, 월신, 수신, 화신, 목신, 금신, 토신 이런 천지를 올린 데서 유래된 책력, 즉 달력입니다.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수미르에도 칠료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입니다. 그 다음 배달시대 자부선사의 후손 창기소가 그것을 발전시켜 오행치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중국 대륙이 군영 대홍수로 나라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단군 왕검의 큰아들 부르테자를 통해 오행치수법이라는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적은 혼봉구주를 우나라 사공 우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중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도 우주의 역법 시스템인 거죠. 공자는 자기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군자라 라고 해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왕과 무왕의 국가 통치, 경영의 핵심 주제가 바로 혼봉구주입니다. 9가지 주요 덕목인 것입니다. 범주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다음 셋째, 단군조선의 인류 문화사적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 우주 이법을 한글의 기원이 되는 가림토 문자 38자를 만든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기자방고전이라 하여 이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세 단군 때 만든 가림토 38자와 훈민정음 28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자음은 서로 같거나 비슷하고 모음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군조선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조선은 천지 문화의 원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 사신과 국내 신하들이 임금님을 뵙는 것을 조회라고 합니다. 또 신하들이 조정에 들어오는 것을 내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언어에서도 단군조선이 천자 문화의 원고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조선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는 큰 나라가 둘, 작은 나라가 무려 20, 음락이라는 3624곳에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군조선은 엄청난 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 역사 문화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결정권자가 시종 단군왕금을 비롯한 역대 단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군조선에서 나간 지구촌 문명을 보면 단군조선은 단순히 4000년 전에 동방에 위치해 있던 신화로 시작된 믿을 수 없던 왕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방 유목 문화의 원형이 모두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크게 각성해서 민족의 시조를 새롭게 인식하고 제대로 품격 있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간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